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세계사 수업 31번째 시간이고요. 서양사로서는 13번째 시간 되겠네요. 자, 오늘은요, 국민국가의 형성,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주제로 좀 볼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빈이란 용어가 좀 처음부터 나올 겁니다. 이거 유의하시면서 볼 건데, 빈은 지역 이름입니다. 지금 오스트리아 수도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 체제와 자유주의 확산으로 바로 내용 나오게 되는데요. 자, 빈 회의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1814년부터 15년까지 이어졌던 회의고요. 이 시점은 여러분들 바로 나폴레옹이 몰락하던 그 시점이죠. 자, 이 회의는요, 당시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던 메테르니히가 주도했던 그런 회의 되겠습니다. 자, 목적은 뭐냐면요, 나폴레옹 몰락 이후에 유럽 질서를 수습할 목적이고요. 이른바 신성한 정통성의 원리를 목표로 해서, 혹은 원리 원칙으로 해서 열렸던 그런 회의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신성한 정통성이 있었는데 프랑스 혁명에 인해서 그것이 모두 훼손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되돌려야 된다. 되돌리는 그것이 정통이고 되돌려야 하는 그 복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빈 회의의 목적이고요. 근데 우리가 나폴레옹이 활동한 이후에 유럽 각지에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대확산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팽창하는 이 사상들을 틀어막기 위한 움직임도 바로 이 빈 회의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빈 회의를 통해서 조직된 동맹들이 있는데요. 먼저 신성동맹, 신성동맹은 여러분들 러시아가 주도해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에 모였는데 사실은 그 실질적인 힘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사국동맹, 즉 신성동맹 3+ 영국 하나 더 붙으면서 좀 영향을 발휘하게 됐고요. 이후에 18년에 여러분들 프랑스까지 가입하면서 5국 동맹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빈 회의의 한 장면인데요. 춤을 추고 있죠. 어떤 한 귀족은 이 빈 회의를 보고 이렇게 비꼬 왔다라고 합니다. 회의는 전진하지 않는다. 오직 춤출 뿐이다. 라고 했다고 하죠. 자,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요. 밀실에 숨어 들어가고 했대요. 자, 아무튼 이러한 빈 체제에 대한 저항, 즉 자유주의, 민족주의를 마음속에 품은 그런 사람들의 저항이 있었겠죠. 자, 수많은 나라들이 있겠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각각의 그 용어들을 좀 연결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는 대학생 조합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부르셴샤프트입니다. 부르셴샤프트. 자,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을 주도했다라고 하고요. 자, 러시아에서는 서유럽의 그 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청년 장교들이 데카브리스트 봉기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입헌군주제 개혁을 요구했지만 실패했고요. 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까르보나리당이라고도 하고요. 단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민족의 통일과 자유주의 개혁을 목표로 해서 혁명운동을 추진했다는 것이고요. 이후에 여러분들 청년 이탈리아당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리스 같은 경우는 원래 오스만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독립운동이 전개하게 되었고요. 민족주의, 자유주의 영향이겠죠, 역시. 자, 근데 여기에서 오스만 제국을 견제하던 수많은 나라들이 지원이 있게 되고요. 심지어 유럽 지식인들이 지원합니다. 왜 지원하냐? 그 고대 그리스, 뭔가 우리 유럽 문화의 원천, 오리지널, 아주 그 고향과 같은 곳, 이러면서 뭔가 약간 낭만적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그리스를 도와줬다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국의 바이런, 시인이죠. 그리고 프랑스의 들라크로와, 화가, 이런 사람들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그리스가 독립에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볼리바르, 산마르틴 활약한 거 하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이어서 북미 지역에서 여러분들 미국의 먼로 선언이 있었습니다. 유럽과 아메리카 더 이상 불간섭하자. 간섭하지 말자고 했던 그 먼로 선언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영국이 착해서 이거 지지한 거 아니라 그랬어요. 상품 판매 시장을 새로이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죠. 자, 오른쪽 넘어가시면 유럽 각국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앞에서 봤던 것도 있고 뒤에서 더 자세히 봐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 정리해 놓은 거니까 공부하실 때 꼭 참조하시고요. 자, 이 두 그림은 모두 들라크로아의 그림입니다. 들라크로아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건 굉장히 유명합니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뒷장에서 바로 나올 프랑스 7월 혁명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은 그리스 독립전쟁을 기리면서 이제 그렸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키오스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오스만 제국군이 와서 키오스 섬에 있던 사람들을 막 학살했대요. 그리스 사람들을 막 학살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전의를 불태웠겠죠. 다시 복수하겠다 이러면서 들라크로아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비극적으로 여기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스를 꼭 도와야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들라크로아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다음 넘어갑니다. 자, 프랑스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프랑스는요, 여러분들 또 혁명입니다.
아까가 아니죠.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프랑스 혁명과는 또 다른 혁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 월 또 달라놨어요. 7월 혁명, 2월 혁명 이렇게 달렸는데, 우리 연도를 한번 우리가 체크를 좀 하고 가야 됩니다. 1830년, 1848년, 연도는 반드시 우리가 암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7월 혁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 자, 7월 혁명입니다. 배경인데요. 빈 체제 하에서 부르봉 왕실이 다시 복고됩니다. 부르봉이라는 건 그 루이 16세가 죽고 나서 그 완전히 없어졌었잖아요. 근데 이후에 복고되는데 루이 18세가 이제 즉위하게 됐다는 것이고요. 루이 18세 별 내용 안 나옵니다. 그 후계자인 얘가 나와요. 이름이 특이합니다. 샤를 10세예요. 발음을 조심해야 돼요. 샤를 10세입니다. 이 10세가요. 아니요. 샤를 10세가요. 여러분들 보수적 전제 정치를 실시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7월 칙령이었습니다. 칙령은 황제의 명령을 칙령이라고 하죠. 자, 7월 칙령인데 1830년 7월에 의회를 해산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아주 헛짓거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 파리 시민 합세해서 혁명을 전개하고요. 샤를 10세 바로 추방됩니다. 그야말로 부르봉 왕조가 다시 한번 붕괴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완전히 그냥 이 왕정을 닫아버린 게 아니라요. 왕이 사람들 말을 잘 듣는 왕을 다시 불러오게 됩니다. 이제 뭐 평민왕이라고도 불리는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추대하게 되고요. 이때 여러분들 당연히 사람들의 입김이 세지겠죠. 그래서 입헌군주제라고 해서 이 루이 필리프가 들어선 이 왕정을 7월 왕정이라고도 부릅니다. 7월 혁명으로 들어섰으니까 7월 왕정인 거예요. 자, 이 이후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게 되는데 벨기에와 영국의 영향이 좀 있대요. 벨기에는 원래 네덜란드의 속국이었는데 독립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후에 다른 나라들에도 자유주의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영향이 있고요. 자, 영국 같은 경우는 1차 선거법 개정에 이 7월 혁명의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1차 선거법 개정이 1832년이에요. 우리가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여기서. 자, 아무튼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한 18년 정도가 또 흐릅니다. 2월 혁명인데요, 여러분들. 프랑스의 산업화가 점점 발전하면서 노동자 계층이 돈 좀 벌게 됐어요.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돈 좀 벌게 됐다기보다는 좀 머리가 커졌다 이겁니다. 좀 똑똑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본가들이나 이런 지주들로부터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주 측, 자본가 측은 점점 더 보수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7월 왕정 루이 필리프를 등에 업고 계속 지주, 자본가로 옹호하고 소수 부자 시민에게만 여러분들 선거권을 부여하는 등 계속해서 그런 어떤 제한 선거권 이런 것들 보이면서 좀 자유주의에 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하층의 시민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확대하는 그런 보응길,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는 보응길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루이 필리프가 추대되었던 그 루이 필리프가 쫓겨나면서 7월 왕정이 붕괴되고요. 제2공화정이 들어서게 됩니다. 제2공화정. 옛날에 프랑스 혁명 할 때 제1공화정이 있었죠. 이번에가 드디어 제2공화정이 되는 거고요. 자, 대통령이 여러분들 나폴레옹의 조카래요. 자, 바로 루이 나폴레옹 되겠습니다. 프랑스 사람들 참 루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루이 필리프 쫓아냈는데 루이 나폴레옹이 선출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남성 보통선거가 도입되고 실시되었다라고 하고요. 자, 2월 혁명 영향으로 보니까 오스트리아의 3월 혁명 발생하면서 여러분들 빈회의 주도했던 그놈 메테르니히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빈 체제는 붕괴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에는 이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라는 게 열리게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 독일 통일합시다 이런 움직임이 보이게 되고요. 이탈리아는요, 마치니가 이끄는 여러분들 청년 이탈리아당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 움직임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청년 이탈리아당은요, 결성 자체는 여러분들 2월 혁명보다 좀 이르렀습니다. 좀 일렀어요. 그렇죠? 자,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2월 혁명 때를 그린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포고문이라고 하고요. 2월 혁명 때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프랑스가 이제 또 정치적 변화를 겪게 되는데 어쨌든 제2공화정 왔잖아요. 근데 또 재정이 들어섭니다. 무슨 일이냐? 자, 루이 나폴레옹이 아까 나폴레옹 조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 피는 못 속여요. 집안 못 속여요. 자,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정권을 장악하고요. 무려 여러분들 또 국민 투표에 의해서 프랑스가 막 어지럽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 국민들이 또 나폴레옹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루이 나폴레옹 발음이 이상하네요. 루이 나폴레옹이 나폴레옹 3세로 즉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대외 팽창에 나서게 되는데 여러분들 크림 전쟁 참전했고요.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 그러니까 제국주의 전쟁한 거죠. 제국주의 그런 침략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이 땅을 빼앗깁니다. 알자스 로렌 빼앗깁니다.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이후에 프로이센은요, 점차 더 세력을 강화시키면서 결국 독일 제국이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일단 졌잖아요. 그죠? 그 프로이센과의 전쟁에 졌잖아요. 적어볼게요. 프로이센과의 전쟁에 지고 나서 굴욕적으로 강화조약 체결하거든요. 어디서 하냐면 그 베르사유 공전 그 무슨 뒷방에 그 거울의 방이라고 있대요. 거기에서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왕궁의 핵심적인 공간에서 그런 광화조약이 체결된 거죠. 자, 거기에 여러분들 분노했던 프랑스의 패배에 분노한 사회주의자 노동자 중심으로 자치정부가 세워지는데 그걸 파리 꼬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파리 꼬민을 진압한 게 바로 독일 제국의 지원을 받은 프랑스 정부가 파리 꼬민을 진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재정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제3공화정이 수립된 것입니다. 아주 복잡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알겠죠? 자, 영국의 이야기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영국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피 흘리고 이런 과정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의회 입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혁한다는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일단 종교차별이 좀 폐지됐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저기 찰스 2세 할 때 나왔던 거 심사법 드디어 폐지됐습니다. 드디어 비국교도에게도 공직이 허용이 됐고요. 그리고 가톨릭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모두 다 거의 다 그런 사라지는 가톨릭 해방법도 연달아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여러분들 선거법에 관한 게 계속 개정이 되는데요. 1차 선거법 개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7월 혁명 이후에 영향받으면서 개정이 이어졌는데 일단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부패 선거구가 폐지되는데요. 부패 선거구는 말 그대로 썩었다 이겁니다. 사람이 그곳에 유권자가 있지도 않은데 그 의원을 뽑는 그 수만 남아 있어서 거기서 의원을 선출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사람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데 거기서 의원을 선출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게 수가 너무 적게 되면요, 사람들이 그냥 돈 주고 적당히 찔러주고 해서 부정부패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대표성을 좀 띠지 못할 만한, 대표성을 띌 자격이 없는 그런 선거구들을 폐지시킨 것이 여기 1차 선거법 개정에 들어가게 됐고요.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도시 신흥 상공업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됐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도 한번 기억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자들은 그 다음부터 계속 우리도 선거권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겠죠. 그 운동이 바로 여러분들 차티스트 운동 되겠습니다. 차티스트 운동, 여러분들 노동자 계층 중심으로 선거법 추가 개정 요구를 계속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어서 여러분들 이들이 인민헌장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인민헌장.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통선거 그리고 비밀투표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에 실패했는데요. 계속 이후에 선거법 개정이 이어져요. 선생님이 각주 달아놨는데 되게 많습니다. 거의 한 6차까지 있게 됩니다. 그게 6차는 여러분들 20세기 중후반 지나서예요. 여러분들. 아무튼 그렇게 이어졌고요. 자, 자유주의 경제 볼게요, 여러분들. 공물법, 그리고 항해법 이런 것들이 폐지되면서 여러분들 자유주의적 경제체제 확립, 산업화 성과 바탕으로 세계 강대국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나라 또 침략하러 갔다 이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국민국가 형성 또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확립, 여기까지 우리가 사상의 확산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지켜봤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했을 텐데 천천히 복습하시면서 천천히 익혀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